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김보경입니다. 오늘 당원 개정 당원 총투표 관련해서 저희가 유튜브로 당원들께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당원 개정 당원 총투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엄 이후에 너무 정신도 없는데요. 오늘 유튜브 설명회 잘 보시고 이번 주말까지 있는 당원 총투표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랜만에 한꺼번에 이렇게 인사드려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출연진 소개를 해야 될 텐데 다들 아실 분들도 계시고 처음 당원분들께 인사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제가 소개를 한 분씩 드리고 또 각자 당원분들께 인사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 먼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경기도당 위원장님이시자 저희 당원 개정 TF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송지영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원 개정 재정 TF 위원장 송치영입니다. 저희 당원 개정 당규 제정 TF에는 이제 여러 위원들이 같이 있는데요. 저희 사회민주당 법률자문위원이신 강현구 변호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민주당 법률자문위원 강현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자 근황 같은 걸 한번 얘기를 편하게 해볼까요? 네. 그요? 이게 저희가 지금 당원 개정 당원 총투표를 하고 있는 이 시국이 너무나도 엄중한 시국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당 네. 대표님 근황은 당원들이 많이 맞아요.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못 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예, 저는 거의 한 6, 7년, 7, 8년 전업 정치인처럼 살다가 요즘은 사정이 생겨서 경제 활동에 전념하고 있어서 정치 활동하는 시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와중에 요즘 우리 당원 활동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당원 활동가 교육을 받으면서 당의 정책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도당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경기도당에서는 돌고래 봉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용인 지역부터 시작해서 플로깅이라고 그 생태공원, 네. 생태하천 등에서 그런 생태 학습을 하면서 뛰면서 걸으면서 쓰레기를 많이 주는 걸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탄핵 국면에 들어서서 집회 현장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첫 활동에 또 뉴시스에 보도로 나와가지고 제 청소하는 등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강현구 변호사님도 많이 바쁘시죠? 네, 뭐 요즘 뉴스가 하루마다 뭐 새로운 뉴스가 막 네. 뭐 속보 뭐 이제 단독해갖고 나와서 뭐 어제 뉴스가 너무 옛날 뉴스 같고 그래서 뉴스 챙겨보고 뭐 필요하면은 좀 이건 좀 글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뭐 오마이뉴스에 좀 빨리 써서 글을 기고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계엄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헌법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법 공부를 하고 네 전부 다 그 어떻게 개정해야 되나 이런 논쟁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사실 당에서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건 질문해도 빨리 답을 안 해주시는데 계엄법이나 또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건 즉각 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좀 속도가 생명일 것 같아서 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일인가요? 한덕수 총리 탄핵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가죠. 네, 보고가 됩니다. 네. 오늘 발의를 하고 내일 보고하고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전에 이제 탄핵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이 나갔을 때는 탄핵이 네. 가결된 상황이겠지요? 아마도 이 영상이 나가는 동시에 네. 탄핵 관련된 소식이 들릴 것 같고 그때 한덕수라는 인간이 또 어떤 식으로 인간이? 저는 윤석열이나 한덕수나 네. 거의 공범이라고 판단을 그렇죠. 하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혹여라도 무슨 기대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은 오히려 실기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했던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오히려 지연이나 교란 작전을 펼치는 것은 명확 관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는
사회민주당은 한덕수, 한동훈이랑 네. 그 할 이상한 때. 반헌법적인 그쵸. 네. 권력 놀이를 할 때부터 바로 탄핵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아깝습니다. 실제로 사전에 한덕수가 몰랐을 리도 없고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한덕수고 실제로 그 이후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복귀나 후교 내란죄를 벗어나서 형량이 최소화되는 게 그 사람의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덕수를 통해 가지고 뭔가 대응으로서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사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면 한덕수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상황인데 아마 거기에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다른 효력정지나 별 작전을 다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회에서는 입법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서 좀 확실한 마음으로 그 이후 절차로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대행인 그 최상목한테 이 관련해 가지고 빠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되어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원 총투표 끝날 즈음에는 새로운 권한대행과 함께 네,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사회민주당 당원 개정 관련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원이 이미 있는데 당원을 왜 또 개정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건데요. 그 저희가 이제 당원을 처음 만들었던 것은 이제 창준이 상태에서 만들었던 것이어서 사실 창당 이후에 당원 개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 당원 대표께서 당원 개정의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후의 일정들도 좀 어떻게 되는지 대략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제 당원 당규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투표 과정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창준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원을 만들고 그 이후에 창당 이후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바라던 취지에 걸맞는 당원을 개정을 하고 미흡한 부분들도 챙겨가면서 당규까지도 함께 개정하겠다 약속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저희 당원 당규 TF를 꾸려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 당에 어울리는 그다음에 합리적인 당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당원 당규 TF를 통해서 안을 성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 투표를 중시하는 것은 모든 당원들이 실제로 관심 갖고 참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다음에 나아가야 될 어떠한 내용들을 만들어간다는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원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당원들한테도 꼭 우리의 당원을 우리 손으로 정확하게 완성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헌법을 잘 만들어야 되듯이 당원을 잘 만들어야 네네. 된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이 당원 개정은 사실 그 당원 개정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더 마치 욕심을 부리자고 하면 또 한도 없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것인지 좀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랬을 텐데요. 일단 우리는 어떤 방향에서 좀 당원 개정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원 총투표까지 오기 전에 당내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요 경과 보고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치영 위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당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한 다음에 올해죠. 8월 2일 당헌 당규 개정 제정 TF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 개정 제정 TF회에서 원칙을 먼저 만들고 그 원칙에 따라 당헌 개정 초안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당헌 개정안 초안을 가지고 9월 12일 시도당 연석회의에서 먼저 토론을 했고요. 이후 24년 9월 29일 전국위원회 간담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원 총투표 안으로 결정하고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당원 개정하면서 다른 진보 정당들의 당원들도 다 꼼꼼히 되게 봤는데요. 네. 확실히 그 정당만의 어떤 원칙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노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원 개정을 할 때 TF에서 원칙부터 먼저 정했던 것으로 그랬죠. 알고 있는데요. 그 원칙을 잘 아는 것도 이 개정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 원칙을 먼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첫 번째 3인당의 운영 원칙을 구현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3인당의 운영 원칙 또는 3인당다운 원칙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그 창당 초기인 점을 고려해서 창당 초기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당원 수나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당원에 많은 기구를 만들어 넣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점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유사 정당, 해외 정당과의 비교를 통한 보편적 정당 운영 원칙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당헌 당규 사항 구분 및 당헌 내 충돌 내용을 교정하는 데 힘썼습니다. 네. 이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진짜 사실 거창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살폈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른 진보 정당들, 해외 진보 정당들이 이제 선거 규정 같은 것도 저희가 막 살펴봤던 그렇죠. 기억이 우리 납니다. TF 내에 또 네. 훌륭한 청년 당원이 계셔서 네. 유럽에 있는 독일 민주당, 스페인에 있는 진보 정당들, 다른 기타 정당들 당헌 당규를 번역을 해서 네. 공부도 하고 했었죠. 네. 그 첫 번째 원칙이었던 3인당이 이제 운영 원칙을 구현했다 이게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회민주당 홈페이지 가면 맨 앞에 사회민주당 소개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들어가시면 운영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민주당이 이제 창당 준비 위원회 때부터 만들었던 원칙인데요. 거기 보면 책임 정당, 투명 정당, 자율 정당이라는 큰 기치 아래 저희가 새로운 진보 정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운영 원칙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1표의 가치를 좀 온전히 지키는 정당, 자율적이고 분권형 정당 이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들이 당원에 제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혹시 충돌하는 것이 없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우리 몸에 지금 잘 맞는 당원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몇 달이나 걸린 것 같네요. 너무 애쓰셨죠. 네. 하지만 당규라는 엄청난 산이 남아 있다는 거. 네. 이제 당원 개정안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경과와 원칙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굵직하게 요약, 그 다음에 중요 대목 이런 걸 콕 찍어서 얘기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없는데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원에서 주요 신설 조항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요건 이제 대표님께서 네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당원 당규 관련해 가지고 TF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원칙 하에 새롭게 정리하고 신설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신설 조항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당원들이 이 부분만은 꼭 한번 살펴보고 고민하고 당원 총투표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3인당이 사회민주당의 약자잖아요.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사실은 복지국가를 만들었던 세계적인 정당들의 유래와 또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문명도 이번에 같이 만들어서 당원 당규에 넣었다, 당원에 넣었다. 1조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셜 데모크라틱 파티 오브 코리아에서 SDP 사회민주당의 전체적인 약자와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에도 사회민주당이 드디어 있고 국제교류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사회민주당들이 전 세계 사회민주당들이 함께 좀 더 혁신적인 복지국가와 자율과 평화, 평등 이런 가치들을 함께 펼쳐나가자 이런 뜻으로 당원에도 3인당 영문명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원과 그 다음에 당의 지도부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매우 중시합니다. 소통과 신뢰와 참여를 통해 가지고 진보 정치를 열어가자 이런 3인당만의
우리의 약속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헌에도 사조에 소통과 보고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와 그 다음에 당직자 등등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방향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전에 설명하기도 하고 사후에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질의와 어떠한 문의가 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다른 정당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보정당의 가치를 좀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소통과 설명의 의무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당원과 국민들에게 정치 세력으로서 좀 책임 있는 정치를 하자, 신뢰의 정치를 하자 해서 공직자와 사실 국가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은 대부분은 중간에 당원과 국민들한테 이제 평가받는 모습을 그래서 그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해서 다른 당에는 없는 우리 당만의 특징인 중간 평가제를 신설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중간 평가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이를 통해 가지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진보 정치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겠다. 이런 좀 당찬 각오가 우리 당원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당원들과 국민들한테도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여타 정당에는 없는 사회민주당만의 당원의 사항이죠. 네네. 뭐 기타 좀 저희들이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 과정에서 조금 놓쳤던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 신설 조항도 많은데 이 부분은 다음에 질의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신규 대조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조항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잘 통과되면 그만큼 또 신뢰도 탄탄해지는 면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나 중간 평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어 이러면 또 자부심 뿜뿜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지금 당대표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 당원 개정안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 게시판에도 별도로 한 번 더 공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다 살펴보시고요. 요 PDF 파일로도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다운 받으셔서 출력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외에도 뭐 또 신설된 항목 중에 좀 재미있는 게 있으시면 더 얘기 주셔도 좋고 뭐 좀 위원장님 고민했던 게 있으신가요? 뭐 주요 사항 우리 강연구 전문위원회 설명을 들으면서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죠. 네. 그러면 일단 세 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으로 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쪽집게로 똑똑 이렇게 찝어가지고 다음 개정안 설명해 주니까 전 좋은 것 예, 같아요. 다음에 질의응답 있을 때 주요 핵심 질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든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것을 고친 것, 그리고 또 삭제한 조항들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이제 당원 개정안에서 삭제했거나 수정했던 조항들을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미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 잘 설명해야 돼서 약간 전문성이 더 많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법리적인 해석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강형구 법률자문위원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게 이제 선거 관련해서 공직 후보자 선출과 그리고 이제 당직자 선출과 관련해서 이제 현행 당원 제 7조에는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제가 고민을 한 게 이제 우리 3인당 당원의 경우에는 다른 당에 비해서 이제 당원 개정 절차가 좀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자, 다른 당의 경우에는 뭐 대의원대회에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데 저희는 당원 총투표로만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뭐 어느 공직 후보자를 이제 선출해서 뭐 선거에 대응할지라는 건 이제 그때 당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헌에 이렇게 못 박아 있으면 그런 이제 저희의 움직임의 그 폭을 우리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서
이거를 당헌에 있기보다는 규사. 규로 이제 정하는 것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현행 당원에 있는 33조 2항으로 이걸 더 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43조 5항을 신설해서 이걸 당규로 정해서 좀 저희가 이제 전략적 대응을 가능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좀 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당원 제8조에도 저희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행 당원의 경우에는 주권 당원의 3%로 해서 그 당원 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그 당의 규모를 좀 고려해서 주권 당원 3%에서 전체 당원 3%로 이걸 좀 개정을 해서 당원 총투표 절차를 좀 더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당원 총투표 조항에 저희가 그 당원 총투표 안건을 당 대표단 회의에서 또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넣어서 네, 그렇게 수정을 했죠. 그래서 당원 총투표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개정도 했습니다. 뭐 여기 당원 총투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쉽게 설명하면 아직 당원 수가 우리끼리 비밀이지만 적다 보니까 예, 주권 당원의 3% 하면 너무 숫자가 적어서 잘못하면 이게 자꾸 그 당원 총투표 안건이 많이 올라와서 이 당원 총투표 한번 하려면 이번 당원 개정안 총투표 하는데도 이제 힘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당력상. 근데 그런 그걸 보완하자 해가지고 일정 정도의 당이 확장되기 전까지는 이 어렵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꾸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먼저 얘기한 여성 청년 장애인 가산점 부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그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벽에 부딪힐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 여성 당직자들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공감이 많이 돼서 이것이 또 손쉽게라기 하기보다는 생각보다 쉽게 합의가 돼서 단기로 좀 넘어갔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그때그때 선거시마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설을 한 것이든 개정을 한 것이든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유연성을 좀 강화하는 형태의 당원 개정안이 됐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정치 같은 것도 좀 강화해야 될 이제 필요성들이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선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원 총투표로 딱 되어 있는 당원에 못 박아 두면 이제 굉장히 유용하기 사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선진 그 진보 정당들도 봤을 때 당헌에 이런 걸 비율을 퍼센트로 정하고 한 건 없더라고요. 예,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도가 목표로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선거 관련 조항은 당원으로 이렇게 경직화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선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규나 선거 방침을 통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이게 가장 타당하다 이런 판단하에 좀 진행이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당원 총투표는 주권 당원뿐만 아니라 참여 당원들 당원 총투표의 취지상 많은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총투표가 성안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도 함께 충분히 고려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외에도 이제 주요하게 이제 변경됐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 보시면 신고 대조표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설된 것들과 이제 개정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예전 당원과 지금 이제 새롭게 개정안들을 또 비교할 수 있고 옆에 다 취지도 적혀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게시판에 당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자세하게 답변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위원장님께서 답변하는 즐거움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아 왜요? 부담 드리는 건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당원은 이제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많은데 이거 왜 당원에 안 넣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내란 사태 겪으면서 저도 헌법 공부 좀 다시 하게 됐는데, 사실 헌법에 모든 것을 넣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헌법은 큰 방향을 잡고 아래의 것들은 또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법률로 만들기도 하고 또 폐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이제 국가에게도 굉장히 좋듯이, 이제 정당도 당원은 큰 방향을 잡고 이후에 이제 당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만들어가고 이래야 될 텐데요. 사실 TF 입장에서는 당규가 더 걱정 아니니까. 예. 네, 송지우 위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당헌이 만들어져야 당규를 제정할 수 있어요. 당헌이 위임한 사항을 당규로 제정하니까 그래서 당규가 미뤄졌고요. 이번에 당원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열심히 해주셔서 당헌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당규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 당규에는 당헌에 넣지 못한 세세한 규정들을 넣게 되잖아요. 그런 자세한 절차와 방식 등을 당규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당원의 입당, 탈당, 제명 등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당헌이 만들어지면 당규에는 입당 절차, 방식, 온라인 입당 방법, 탈당은 어떻게 했을 때 탈당으로 한다.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다. 이것을 다 당규로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난다면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과 임기도 당규로 정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언제부터 언제로 하는지, 부위원장은 몇 명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당규로 정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직 후보자 선출 방식도 이제 당규로 정해서 절차를 다 만들게 될 것이고요. 또 선거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각종 기구의 구성 방식과 운영 방식도 당규로 일일이 정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규 제정 과정이 녹록지 않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사무총장님이 더 많이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당헌 개정은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은 당원 총투표로 만들어요. 대부분의 정당들이 대의원대회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우리는 당원의 총투표로만 당헌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헌이 조금 더 원칙적인 방향으로 핵심을 담았고, 당규 제정권은 전국위원회에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당규를 우리 TF가 초안을 또 만들어서 토론을 통해서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당 전국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제정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당헌이 제정이 되고 당규가 제정이 되면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창당한 지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를 갖춘 정당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창당은 끝나지 않는다. 이런 슬로건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신 걸로 보입니다. 혹시 당규 제정 걱정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들이 당규가 아직 미비되어 있는 게 많지만 기존의 원칙적인 당 운영에 따라 가지고 사실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창당은 했지만 여전히 좋은 진보 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TF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더 좋은 당규로서 합리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우리 당원들이 볼 때 그럼 우리 아무것도 없이 진행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네. 저희들은 점점 더 좋은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당규도 없이 지난 1년 동안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규도 없이요? 네. 전국위원회에서 다 토론하고 그렇죠. 이렇게 잘했던 것 같은데요. 당규 제정권이 전국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에서 토론하고 전국위원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당규에 준해서 우리가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당규가 정말 항목이 많잖아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나는 이 부분 당규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싶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영구 법률자문위원님 얘기해 보십시오. 그 좀 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좀 제가 한 어느 정도 안까지는 지금 사실 좀 구상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제 좀 과거 진보정당 사례를 보면 이제 뭐 당기위원회라고 불렸던 이제 우리 보면 윤리위원회 이 기구들이 좀 당원들 개개인 간의 분쟁이나 이런 거에 좀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정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좀 당연히 중요한 임무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 나오고 당연히 한창 뭐 여론의 뭐 비판을 받거나 이럴 때에는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봐서 이걸 좀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개개인의 분쟁 요런 역할보다는 이런 일에 개입하기보다는 아마 좀 더 이제 당의 이제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뭐 여론이나 당원들 내부에 이제 이런 이제 평가나 이런 거에 좀 기민하게 대응해서 이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요런 방향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전 몸담았던 정당의 당기위원장 출신으로서 이런 윤리위원회, 당기위원회가 당원 간의 갈등을 자꾸 더 증폭시키는 그런 역기능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당을 어렵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윤리위원회의 당규는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만들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민주당 윤리위원회가 포상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로 좀 기능. 포상위원회. 이 좋은 일은 또 많이 만들어야 또 좋은 문화가 생기고 맞습니다. 그런 게 또 갈등을 많이 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또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상벌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좀 권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은 물을 건 물을 거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당기위원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게 당적인 책임을 높이는 거다 이런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못하다 보면 이게 뭐 당기위원회가 막 1심에서 3심까지 무슨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다 포괄하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좀 지양하고 정당답게 정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자 이런 그 위원님들의 의견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얘기가 제대로 되려면 당세가 좀 커져야 돼요. 그렇죠. 예. 막 만들기로 했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예, 당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위원이 될 활동가들이 적으면 안 되니까 우리 당원도 많이 늘리고 우리 당원들도 당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당원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당규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회의 규칙. 네. 이 회의 규칙도 당규 사항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권고 사항처럼 나온 회의 규칙이 있는데요. 그 어떻게 서로 토론하고 수기하느냐, 그 정당 문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이런 규칙들을 어떻게 다 잘 만들고 서로 그것도 몸에 잘 배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당규 만들 때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싶습니다. 네. 저는 신경을 쓴다기보다도 네. 좀 이제 부담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중간 평가제, 운영 방법 이거 다른 데서 하는 것 같으면 네. 경험도 있고 좀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도 할 텐데 처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이걸 만들 때 좀 약간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빨리 윤석열 탄핵하고 빨리 당규 제정해서 빨리 TF를 졸업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들었고요. 예, 지금 이제 당원 총투표 일정을 다시 한번 당원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투표는 23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토요일까지 온라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 문자로 받으셨죠? 그 링크에 다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투표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팝업 창에 투표 링크가 있으니까 꼭 누르셔서 네, 투표하시면 됩니다. 많은 게 없습니다. 예, 딱 하나만 하면 되니까 시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자,
자, 이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 ARS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못하신 분들은 일요일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전화가 오는데요. 스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셔서 네, ARS 투표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가 세상을 바꾸고 네. 참여가 3인당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네, 시민참여 진보정당이라고 꼭 앞에 쓰는데 사실 사무총장 입장에서 좀 힘듭니다. 참여를 많이 조직해야 돼서 네, 언젠가는 막 당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정당으로 꼭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또 정치적 열기가 막 올라와서 예. 네, 좀 새로운 진보정당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열리고 있지 않나 전 기대합니다. 집회장에 가면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요. 네.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다 사회민주당 입당할 것 같은 그런 청년들이 많이 보여요. 예. 대표님 빙긋이 웃으시기만 하는데요. 너무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2030 청년 세대가 바라는 세상은 사회민주당의 지향과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당원들이 그러한 열정과 마음을 어떻게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 한참 정치적 격동기,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더 많은 당원들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소통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당을 만들기 위한 당원 총투표에도 나를 통해서 3인당에 함께했던 분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모범적인 모습이 선행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표도 많이 하고 광장에서 더 많은 청년들과 그 다음에 시민들과 우리의 꿈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탄핵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사회민주당 어떤 정당이야 이런 질문에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런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신설정 세계로 저희가 딱 이게 답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딱 짚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당원을 알아가면서 내가 우리 정당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당원이 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무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새로운 열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당원 개정 이제 당원 총투표 또 끝난 다음이면 바로 새해입니다. 네, 1월 1일인데 윤석열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좀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 또 당에 있으면 좋겠던 것들 이런 거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이? 법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지금 나오는 헌법이나 이런 헌법 규정들이 이제 사실 변호사 시험 공부하거나 할 때는 사실 많이 공부를 안 했던 부분들이라서 저도 매번 볼 때마다 이제 좀 새로 공부하면서 이게 좀 뉴스를 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뭐 우리 당원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잖아요. 이 시대에 시대 변화가 확 진행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당원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사회민주당을 보여주고, 조끼를 입던 주황색 목도리를 하던 현장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또 각자 사는 위치에서 주변의 생활인들과 있을 때 사회민주당 당원입니다를 알려서 나를 보고 사회민주당 당원이 있구나 내 주변에, 그리고 정말 올바로 살고 있고 똑바로 살고 있고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사회민주당을 키워가는 방법이니까 모두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말씀은 대표님이 해주시는 거죠. 네, 대표님, 저희는 이제 탄핵이 되는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두 단계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과정, 그리고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음에 대선과 대선 이후의 과정, 이렇게 큰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K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다들 이야기하는 만큼 그 젊은 세대가 앞으로 향후 20, 30년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을 잘 맞춰 나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더 귀를 열고 그들의 생각이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걸맞게 정치적 역할을 찾아가는 거. 이게 탄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던 개헌이 단순한 권력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전에 그 청년 세대들의 열망이 지금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나라. 지금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개헌은 지금 2030과 앞으로 만들어갈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지는 그런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단순하게 권력 구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낡은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들을 채우는 과정이 개헌과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사회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과정이 사회민주당과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만나는 좋은 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당원분들이 더 적극적이고 더 희망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그런 선두에 좀 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원이 만드는 당헌, 시민이 만드는 시민헌법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네네. 예, 우리 사회민주주의 나아가면서 정당부터 더 민주적으로 대한민국 더 민주적으로 나가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당원 총투표 언제까지라고요? 토요일까지. 네, 토요일 밤에 저녁 6시까지입니다. 네, 6시 넘어서는 다치니까 꼭 퇴근하시기 전에 6시까지. 토요일은 퇴근을 안 하는. 죄송합니다. 토요일 광장에 가려면은 반드시 투표하고 가야 됩니다. 투표하고 광장 네. 갑시다. 네. 투표하고 집회 갔다 오시고 집회 갔다 오셔서 이렇게 피곤해서 누워 계시다가 ARS 전화하면 받아서 반드시 투표하시고 네. 그래서 탄핵된 나라에서 좋은 당원으로 새로운 진보 정당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기회에 다 같이 함께 만나요. 네, 당원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안녕히 인사할까요?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항상 그냥 이렇게 인사하나요? 뭔가 좀 멘트를 해야 네, 되겠네요. 멘트 그럼. 할까요? 윤석열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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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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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